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디오 올류 산타페 2.5 터보 가솔린 캘리그라피 2륜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그는 버튼, 여는 버튼, 그리고 잠그고 4초 이내에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원격 시동이 걸립니다. 다시 끄시려면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측면에 홀드라고 있거든요. 이걸 길게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다시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에 놓으시게 되면 중간에서 멈추고 다시 누르시면 다시 열려요. 그러니까 닫힐 때까지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4개의 창문이 다 열리게 되고요. 썬루프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원격으로 4개의 창문이 다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격 전후진 보여드릴게요. 원격으로 시동을 거신 후에 측면에 보면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고요. 뒤로 가는 거예요. 일단 앞으로 가는 걸 쭉 길게 누르고 계시면요. 이렇게 등이 켜지면서 차가 원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로 가는 버튼 길게 누르고 계시면 원격으로 차를 뒤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멈춰 서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 차 앞에 서 있거든요. 딱 이만큼 남기고 섰어요. 이런 식으로 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원격 주차 보조를 사용해서 편하게 출차하고 주차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를 수동으로 열 때는 이 후면 카메라 밑에 쪽에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여기에는 2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닫는 거, 닫으면서 잠금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차하고 댁에 올라가신다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될 거고요. 그냥 닫는 버튼은 요겁니다. 닫으실 때 중간에 한번 누르면 멈추는데요. 이때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 비품과 함께 이제 다음부터는 이 정도로 테일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주유구 여는 방법은 차가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차량 뒷면을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닫으실 때도 차량 뒷면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보닛 여는 방법인데요. 브레이크 페달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당겨주시고 이렇게 보닛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오른쪽 밑을 보면 왼쪽으로 밀 수 있는 이런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한 번에 팍 닫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놓고 여기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닫힙니다. 그리고 이번 산타페는 약간 특이한 게 운전석에서는 문이 잠겨 있을 때 저 도어 캐치를 한번 당기면 문이 바로 열리거든요. 근데 조수석에서는 좀 다릅니다. 2열도 다르고요. 한번 잡아당기면 잠금 해제, 한 번 더 잡아당겨야 문이 열려요. 이런 거 고장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조수석도 옆쪽에 보시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등받이 각도 조절 혹은 레그레스트 조절을 다 하실 수 있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워크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조수석의 등받이 각도 앞으로 빼거나 뒤로 빼거나 혹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작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해줄 수도 있고요. 뒤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시키실 때는 요 앞쪽 버튼을 살짝만 길게 누르고 계시면 시트가 원위치가 돼요. 2열에서는 따로 조절하실 만한 게 많이 없고요. 2열의 에어벤트는 B필러 쪽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공기 차단, 위로 올리시면 에어벤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쉐이드는 수동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행 중에 떨리냐? 해보니까 안 떨려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걸 올리신 상태에서 뒤로 기대면 됩니다. 이게 가장 선 각도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레버를 위쪽으로 당기시고 뒤로 기대시면 최대 39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돼요. 지금 이 각도가 전부 눕혀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폴딩은 이거를 길게 이렇게 당겨 주셔도 폴딩이 되고요. 트렁크 쪽에서 L 버튼을 눌러도 저렇게 폴딩이 됩니다. R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돼요. 6인승은 이거 세우는 것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5인승이랑 7인승은 펴는 건 수동입니다. 펴시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당기신 상태에서 등받이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7인승 시트 세우는 건 이걸 당기세요. 이런 식으로. 이 헤드레스트는 그냥 뽑으면 뽑혀요. 그리고 넣으실 때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한번 내려주시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접으실 때는 이 줄을 당겼다가 시트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접힙니다. 그리고 7인승 뒤에 어떻게 타냐, 버튼이 두 개 있는데요. 이쪽 레버 밑에 버튼 하나하고 이쪽 헤드레스트 옆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누르면 시트가 이렇게 돼요. 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으로는 시트 부분 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건 이 레그레스트. 운전자 기준으로 앞으로 밀면 이렇게 허벅지 받침대 올라오고요. 뒤로 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거는 시트의 높이.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등받이의 각도 조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은색 원형 위아래로 조절하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위로 올리시면 사이드 볼스터도 조여주면서 등받이도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볼스터 풀리고 등받이도 풀리게 되고요. 이 위치 조절은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길게 누르시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을 합니다. 편하게 쉬실 수가 있는 거죠. 리턴 하실 때는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손을 떼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핸들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트림과 옵션마다 다르지만 이건 전동식입니다. 밑으로 위로, 이게 틸트고요. 텔레스코픽은 넣고 빼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저 운전석 도어 쪽을 보면 이쪽에는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가고요. 한번 누를 때마다 이 AVNT 화면에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상세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버튼은 자세 메모리 시스템인데요. 작동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추신 다음에 길게 해당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러면 이 자세가 1번에 저장이 된 거고요. 정차 시에 1번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이 자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어의 사이드미러 조작입니다.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L 쪽을 눌러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리고 수동으로 접는 버튼입니다. 다시 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을 조절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쪽 R로 돌려 놓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가 틸팅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후진 연동으로 해서 후진 기어를 넣고 지금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내려갔죠. 여기서 더 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다음에 후진을 넣을 때도 이 각도를 기억합니다. 이 오른쪽이 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아예 안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틸트가 된 상태에서 다시 P나 D나 N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내가 설정했던 각도로 되돌아옵니다. 다음은 창문 여는 버튼이 있고요. 1열, 2열 모두 원터치로 다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전자식 차일드락인데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2열에서 창문도 안 열리고요. 문도 안 열립니다. 뒤에서 반려견이나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실수로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거나 이런 경우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풀려 있다고 하더라도 차에서 하차할 때 뒤에서 뭐가 다가온다면 이게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차하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 4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전조등 높이 조절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전조등 높이고요. 0이라는 숫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조등 높이입니다. 여러분께 맞는 전조등 높이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버튼은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살짝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닫으실 때는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계속 누르고 계시면 철컥 소리가 나면서 닫혔구나를 청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버튼은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작동이 제한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완전히 꺼집니다. 이걸 사용하실 일이 많이 없으실 텐데 눈 속이나 진흙에 파묻혔다거나 차가 헛돌아서 잘 못 나갈 때 이 출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빼고는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차량에 시동을 걸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 켜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 옆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인데요.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체결이 되고요.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수동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쳤다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도 안 듣는다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 몸쪽으로 계속 당겨주시면 감속이 됩니다. 다음 핸들 주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들 뒤쪽의 왼쪽 레버는 전조등과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는 레버고요. 오른쪽은 워셔액 및 와이퍼를 작동하는 레버죠. 일단
이 끝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수동으로 켜고 오토 모드 오프 이렇게 나오는데, 오토로 해두시면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많이 없으실 거고요.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향지시등을 원터치로 작동하시던지 계속 작동하시던지 이쪽에 후측방 모니터가 뜨게 되는데요. 운전하시다가 차선 변경할 때 굉장히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토 상향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오토라는 글자가 계기판 에 표시되면서 오토 상향등이 표시가 되는데요. 밝을 때는 한 번 더 밀어주시면 꺼지고요. 만약에 밤에 오토 상향등을 켜셨다 라고 하셨을 때는 한 번 밀고 당겨 주시면 꺼집니다. 그 앞쪽에는 패들 시프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기준 왼쪽 패들 시프트는 기어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어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쪽으로 한 번씩 당겨주시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당기시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앞에 와이퍼가 작동이 되고요. 차량 앞쪽으로 미시면 후면 와이퍼가 작동이 됩니다. 와이퍼 모드 4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오토로 넣으시면 보통은 비가 오면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많이 없는데, 난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5단계가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거고, 보통은 3단계로 놓는데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무조건 5단계로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토 와이퍼가 들어가지 않는 사양의 경우에는 이제 인트라고 있는데요. 인트는 간헐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다음으로는 핸들의 왼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8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80km 속도로 세팅과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집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잘 맞춰서 가고요. 차간거리는 이 버튼으로 4, 3, 2, 1단계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3단계 정도로 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차가 갑자기 서면 1단계일 때는 약간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3단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도의 세팅은 이 버튼을 위로 아래로 내리시면 1km/h 단위로 세팅이 되고,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시면 10km/h 단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거나 브레이크 페달 한번 톡 밟아주시면 일시 정지가 되고, 다시 활성화 시키실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국도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만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버튼까지 한번 눌러주셔야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집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앞차가 섰을 때 30초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따라가고요. 국도에서는 30초 없이 앞차가 출발하면 이 속도 조절 레버를 한번 올려주시거나 엑셀을 한번 톡 밟아주셔야 앞차를 따라서 주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편하죠. 그리고 이 조향 보조 버튼, 차선 유지 보조와 조향 보조는 다른 겁니다. 이 조향 보조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지금 이쪽에 주황색이 켜졌는데요. 이건 차로 유지 보조가 꺼진 거고요. 다시 길게 눌러주시면 회색으로 변하는데 60km/h 이상에서는 이게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차선 유지 보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서같이 생긴 거를 누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누르실 때마다 3가지 타입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에서는 이 돌리는 이 버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리셋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리셋이 돼요. 다음은 핸들의 오른쪽 버튼,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능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드하고 별표 버튼은 여기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음성인식 버튼, 전화를 받고 끊는 버튼 혹은 걸고 끊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듣는다면 트랙을 넘기거나 라디오를 듣는다면 채널을 변경하거나 하는 버튼이고요. 음량 조절, 그리고 누르시면 음소거, 조절하시면 음소거가 해제되면서 음량 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는 핸들 뒤편에 있는데요. 앞쪽으로 비틀면 D, 그 다음에 살짝 비틀면 N, 뒤로 완전히 비틀면 R,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P로 변해요. 다음은 센터 터널 쪽 설명을 드릴게요. 듀얼 무선 충전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켜지면서 무선 충전이 시작됩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에어팟도 올려두시면 충전이 돼요. 그래서 편하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C타입 포트 2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충전만 하는 거고요. 왼쪽은 충전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포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 주황색 불이 켜진 상태에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셔야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선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튼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UVC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신 후에 이쪽 조수석 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가 열립니다. 살균 소독하실 물건들을 넣고 닫으시면 살균이 되는 거예요. 제네시스 G90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기능이죠. 다음은 그 위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버튼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빠져 있고 터치는 터치로 다 빠져 있는데요, 우선 이건 오토홀드 버튼이에요. 이걸 한번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에 오토홀드라는 흰색 글자가 쓰면서 사용 대기 중인 상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차하셨을 때 브레이크만 한번 꾹 밟아주시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이 차가 정차해 있게 되고요, 다시 출발할 때는 엑셀만 밟아주시면 출발을 합니다. 그 옆으로는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이 차량은 2륜이라서 드라이브 모드밖에 없고요, 4륜 차량은 이걸 누르시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어요. 근데 2륜이라 눌러지진 않고요, 아래 위로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일 때 설정에 들어가셔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할 거냐, 노말, 스포츠, 스마트로 할 거냐,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로 할 거냐, 노말로 할 거냐, 이렇게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ISG, 아이들링 스탑을 끄고 켜는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 자동적으로 켜지게 돼요. 근데 나는 엔진이 꺼지고 다시 시동 걸리는 그 느낌이 싫다, 그 진동이 싫다라고 하시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인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리막을 주행하실 때 일정한 속도로 엔진에 무리가 없이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경사를 내려올 일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카메라 버튼인데, 이걸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을 표시하고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자, 짧게 누르고 우선 전방 탑뷰, 전방 뷰, 그리고 전방 사이드, 이거는 그냥 전방 카메라로 표시가 된 거고요. 후방도 눌러보시면 후방 탑뷰. 여기서 중요한 게 디올류 산타페가 테일게이트, 트렁크가 굉장히 광활하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뒤로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이 파란색 선이 트렁크가 열리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보고 여셔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데 스토퍼에 차량 세우고 열면 안 열려요. 스토퍼에서 한참 뒷바퀴를 떼서 주차를 하셔야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서 작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측방뷰도 있고, 후면 카메라, 그리고 이거는 내 차를 360도로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인데,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건 다 켜놓으세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자, 다음으로는 이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버튼인데,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후진 주차를 하실 때 갑자기 차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제동이라고, 난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꺼져요. 신경 쓰지 않고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길게 누르시면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공조가 꺼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있는 이 온도 조절 가운데를 누르시면 켜집니다.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오토 1단계, 오토 2단계, 오토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22도로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사시사철 22도로 차가 알아서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23도 맞춰 놓으시면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1, 2, 3단계가 왜 나눠져 있냐, 풍량이 달라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8도로 내려놨다. 오토 3단계에서는 풍량이 되게 세죠. 근데 오토 1단계로 줄이시면 풍량이 줄어듭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온도 조절은 오른쪽으로 돌리실 때마다 0.5도씩, 왼쪽으로 돌리시면 0.5도씩 내려갑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따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조수석에서 그냥 온도를 따로 조절하시면 지금 여긴 21.5도, 여긴 24.5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수석 온도 조절 가운데를 누르시면 싱크 버튼입니다. 운전석의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까지 온도를 맞춰주게 되고요. 얼마 전에 산타페가 고속으로 달리면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영상 올려드렸듯이 그런 현상 이 차량에는 없었고요. 그 차량은 미디어 시승차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차량만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운전석을 21도로 해놓고 조수석을 24도로 해놓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원한데 여기는 송풍처럼 나와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통풍 시트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한 단계씩 총 3단계로 켜지게 되고요. 열선 시트는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1, 2, 3단계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은 이 버튼을 한 번 누르시면 1단계, 두 번 누르시면 2단계, 그리고 밑에 오프 버튼은 그냥 공조 다 끄는 거예요.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하시면 오토 에어컨은 꺼져요. 근데 다시 오토 에어컨을 누르시면 오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수동으로 끄고 켜는 거, 내기순환, 냄새가 많이 난다 혹은 뭐 워셔액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내기순환 모드로 돌려주시면 돼요. 바람의 방향, 지금은 제 몸 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다리랑 몸 쪽으로, 다리만, 그리고 다리랑 위쪽으로, 다시 몸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통풍 시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성해 제거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 전면 유리랑 1열의 측면 유리의 성해를 빠르게 제거해 주기도 하고, 요즘은 근데 다 자동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쓰실 일이 많이는 없어요. 그 옆에 보시면 리어 글라스의 열선을 켜는 거랑 사이드 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시야 확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위를 보시면 프론트랑 리어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부터는 2열의 풍량만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끄실 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프론트를 눌러주시면 돌아와요. 그리고 조수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위쪽 버튼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하고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지게 되고요, 짧게 누르시면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 웬만하면 잘 안 써요. 이거를 거의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으실 거거든요. 두 개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눌러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 만한 게, 빌트인 캠 사용하시는 분들은 빌트인 캠 누르시고 하단에 가로줄 3개 누르시면 빌트인 캠 설정이 나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빌트인 캠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양한 녹화 정보들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도, 기어, 방향 지시 등 충격 민감도, 위치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 켜놓으세요. 웬만하면. 화면을 재생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휘파람을 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시네마인데요, 제가 블루링크를 통해서 이제 왓챠 웨이브로 정차 중에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그 해당 영상이 있을 겁니다. 사용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왼쪽으로 한번 쓸어 넘겨주시면 세차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 세차 기계 들어가실 때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차가 알아서 해주고, 오토홀드는 직접 푸셔야 됩니다. 그 옆에 맵 버튼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다양한 정보를 보시다가 내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맵 버튼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요즘은 음성인식 인식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쓴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미디어 버튼인데, 다양한 미디어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블루투스 오디오도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고, 비상등, 그리고 요거는 트랙을 넘기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채널 넘기는 거, 요거는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잠시 뒤에 여기에 어떤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셋업 버튼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 옆에는 지도의 축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초행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복잡한 길이 나타나면 이렇게 축적을 당겨서 해야 길을 좀 똑바르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텐데, 이 버튼을 자주 사용 안 하시다 보니까 요거랑 기능을 조금 이따 바꿀게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하고 안내 효과음, 음량을 조절하신다든지 음소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화면 밝기를 수동으로 혹은 오토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끄기도 여기서 가능하고, 후석 대화, 이걸 켜시면 1열의 마이크를 통해서 2열까지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2열에서 마이크에서 나오는 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후석 취침 모드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쓸어 올려주시면 원래 화면대로 돌아옵니다. 셋업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일 우선 차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는데 가속이 너무 세다라고 하셨을 때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가속 강도가 있습니다. 난 가속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3단계 혹은 2단계 총 5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반응 속도, 이것도 3단계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좀 덜 불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 스타일 연동 끄시려면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다음 드라이브 모드 별거 없고요. 하이패스
해도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조로 오시면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켜져 있잖아요. 워셔액을 우리가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면 자동으로 내기로 전환이 되면서 알코올 냄새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요. 이거는 영상 5도 미만에서는 작동 안 합니다. 고장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터널 진입 전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자동으로 내기 모드로 바꿔주고, 기타 차단 구간,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이나 하행에 안성 부근에 지금 막 소들이 있어가지고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자동으로 내기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다 키세요. 다음은 시트입니다. 가장 위에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도를 설정하시면 핸들 열선하고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 시트를 자동으로 온도에 맞게 차량이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건데, 나는 이걸 수동으로 키는 것마저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라이트 있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면 뭐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일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꺼두시면 되고요. 어두운 곳에서 밝기를 낮춰주는 기능 지금은 켜져 있는데 그것도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자, 주의구간 안내 연동,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60km 카메라가 있는데 계기판상 67km/h 이상으로 달렸다라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을 어떤 색으로 설정을 하셨던지 빨간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내가 과속을 하고 있구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속도가 되면 내가 원래 설정했던 색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돼 있으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색이 별로 없어요. 총 10개 색상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이걸 누르시면 이제 원형을 돌면서 다양하게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음 도어 보겠습니다. 자동 잠금, 요거는 건드리실 일이 없고, 자동 잠금 해제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차 사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동을 껐을 때만 전부 다 잠금이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P단으로 이동할 대로 해놓으세요. 운전석에서 뭐 꺼내려고 잠깐 내렸는데 차 문이 잠겨 있으면 다시 운전석 문을 열고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사용하고자 P단으로 바꿔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디지털 키는 따로 현대자동차 그룹 유튜브 채널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편히 보시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어요. 여기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요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블루투스로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기 연결, 신규 추가 누르시면 핸드폰 블루투스에 이렇게 산타페라는 이름이 뜹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페어링 허용,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거예요. 다음은 프라이버시 모드. 조수석에 탑승이 감지되면 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 프라이버시 모드로 설정이 되는데요. 뭐 전화가 온다거나 했을 때 발신자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 정보나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설정이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 멜론 머스크 님이 타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버튼입니다. 여러 가지 버튼이 있어요. 사용자 버튼, 별표 내비게이션,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버튼, 별표에 꽉 차 있는 거 핸들, 이 버튼이고요. 모드 버튼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 버튼, 핸들은 이 아래 위 버튼이에요. 그리고 볼륨, 튠 노브는 말하는 겁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사용자 버튼 별표 빈 거에 화면 끄기가 있었다 라고 하신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져요. 다시 누르시면 켜지고요. 그리고 사용자 버튼, 이 핸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하게 있는데 나는 통화 거절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이 별표를 누르면 통화가 종료가 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 음성 메모, 홈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모드 버튼입니다. 다중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4개를 내가 선택을 해놨다 라고 하시면 한번 누를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부터 지니, 멜론, 팟빵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요. 요 밑에 폰 프로젝션부터 DMB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원래 그냥 블루투스밖에 안 써가지고 블루투스 오디오로 그냥 하나만 해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다음은 위아래 버튼 핸들입니다. 즐겨찾기 채널 변경하고 뭐 주파수 이동 이런 거 있는데요.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채널이 있으시다면 요거,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거나 걸리는 거 듣는다 라고 하시면 요거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2개 버튼 기능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위치 바꾸기 누르시면 이 다음부터는 전원 버튼을 돌리면 이 지도 축적 조절이 가능해요. 다음은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클러스터의 테마를 보시면 클래식하고 심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 스타일 A, B, C 이렇게 따로 선택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클래식이 더 이쁜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 안 하시고 싶다 끄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조정 들어가시면 높이 조절
회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소리의 위치를 이동하신다거나 고음이나 저음, 중음을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안내음 같은 거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핸들 진동 경고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버헤드 콘솔 부분인데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들어갑니다. 뒷면이 운전자가 보이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빌트인 캠, 블루링크, SOS 버튼, 요거는 음량 조절 버튼, 혹은 길게 누르고 계시면 하이패스가 꺼지고 하이패스가 켜집니다. 잔액 확인 버튼이고요. 그 위로는 썬루프 조절 버튼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썬루프 커버만 닫힙니다. 그리고 여실 때는 한번 뒤로 눌러주시면 후면 썬루프 커버가 열려요. 이 앞쪽 썬루프는 커버는 손으로 닫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여시고 이걸 위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틸트 오픈, 이렇게 뒤쪽만 살짝 열리는 수준의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깊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썬루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정도 열려요. 그리고 이 위에는 운전석만 켜는 거, 조수석만 불 켜는 거, 전체 다 켜는 거, 그리고 차 문 열었을 때만 켜지는 거.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 문 열어도 불 안 켜지고요. 여기 불이 꺼져 있어야 차 문 열면 불이 켜집니다. 이제는 이 위로 올라와서 디지털 센터미러 보겠습니다. 적용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앞으로 당겨주시면 이제는 후면 영상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밝기, 높이 조절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높이, 오른쪽이 높아지는 거, 왼쪽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디올류 산타페 버튼 기능 설명 영상입니다. 파워트레인과 트림, 옵션마다 기능은 약간 다르지만 풀옵션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웬만한 기능은 다 설명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만큼 똑똑하게 차량을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우리 모두 성인이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디올류 산타페를 구매하시거나 계약하신 분들일 텐데요.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코일 매트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드 내서 디올류 산타페도 5, 6, 7인승 모두 코일 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합리적인 가격부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최고의 품질까지 욕먹기 싫어서 최고로 끌어올려 놨으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경 한번 해보시고 이런 몇천만 원짜리 차 샀는데 그 정도 발판에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오랜만에 신차 구매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구매하시는 차량과 함께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